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5일의 설날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셨는지, 그리고 오늘로서 대통령 선거가 38일을 앞뒀습니다. 이제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온, 눈 깜짝할 사이에 성큼성큼 다가올 이 30여일 남은 이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특히 그 중에서도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들은 이번 이 대통령 선거를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40세 이상의 국민인 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입후보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입후보 예정으로 유력 정당 후보들에 나선 그런 후보들에게 못지않게 우리도 대통령으로 나섰다. 그리고 우리도 지도자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동시에 헌법상 규정되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런 자세로 이 대통령 선거에 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6.29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시행되고 나서 8번째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 그 어떤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아주 두드러진 특징 또는 이 안보상에 있어서 위기가 도드라진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떤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존립 안보 위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새해 들어서 그저께까지 7차례 유도탄, 탄도탄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물론 유엔 제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어 가지고 미국 영토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까지도 이번에 개발해 가지고 미국, 그리고 그 사정권 안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니까 일본을 긴장시키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이 정권을 담당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위기감을 미국과 일본이 느끼고 있는데도 이건 태평해요. 아주 태평성대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이가 오늘날 이와 같이 핵을 70개 이상 보유하고 탄도미사일이 미국 영까지 도달할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서 그 기술이 고도화된 것에 대해서 방조한 것입니다. 방조.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어요. 임기 초부터 유엔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세일즈맨이처럼 김정은의 대리인처럼 나다니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노릇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지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5년 동안 그대로 내보였다. 그 끝머리에서 우리가 다시 이 유사 정권을 연장할 것이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의 대통령 선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 현재로서는 4명이죠. 4명.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집권당의 이재명,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이 4사람인데,
역대 어떤 선거 때보다도 유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 항목에 비호감도 조사가 번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력 후보에 대해서 호감이 가느냐, 호감이 가지 않느냐, 그 비호감 1등은 늘 이재명 후보가 차지했죠. 이 조사가 매번 항목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후보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계속할 것 같으냐, 이런 문항이죠. 결국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이번 유력 후보들이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백마탄 기사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 해서 누구나 우러러보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 일반 평균의 수준에는 맞는 후보여야 되는데 비호감도를 조사하고 거짓말을 누가 많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유력 후보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빠져야 돼. 유력 후보란 사람들이 여론조사상의 비호감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으냐 하는 것이 조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0세 이상의 국민 구성원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대통령에 입후보했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지도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들 중에 지금 최선의 후보는 없잖아요. 설문조항에 그게 들어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최선의 후보는 없는 것이고 차선의 후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최악이냐? 누가 최악이냐? 최악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최악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라도, 나은 사람이라도 고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선거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다고 해야 할는지,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조항 이런 것이 결국은 유력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력 정당의 경선 과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정당들의 구성원인 책임당원과 권리당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에서 그 속에서 후보를 고르는데 실패했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마당에 와가지고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최악의 후보가 누구냐, 그것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보다 좀 나은 후보를 고를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지경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탄할 일이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 최악의 후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계속해서 연속시키느냐 아느냐 하는 것이 일단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능력이 있느냐, 포용력이 있느냐, 실천력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요인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 기준으로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에 연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후보. 그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오늘 이 순간까지는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며칠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동일 선상에 놓고 후보 단일화를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령 이 두 사람이 그 주체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두 사람이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시국에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우선 흉금을 털어놔 놓고 그래야 단일화를 기하기 위한 어떤 원칙 같은 걸 두 사람이 일단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깨져 버린다고 한다면 외곽에 있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입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승복을 다행히 두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도 거부당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투표일은 가까워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등록된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 후보로 표를 모아주는 것이 지금 이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 아래서 적합한가 하는 것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표를 이 사람에게 몰아주자. A, B 중에 A가 안보 면에서 그래도 이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A 쪽으로 표를 몰아주자고 하는 일대 국민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지경까지 가게 되면 정말 국민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내 후보 가운데 단일화를 이루어야 할 기준의 적합도, 그 적합도의 전제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을 연속을 반대한다고 추정되는 두 후보, 가령 윤석열, 아직도 모호하고 애매하지만 안철수 두 후보에게 제가 경고적 충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되는 그런 사태를 두 사람은 절대 범해서는 아니 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제가 왜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헌법 체계를 보면 헌법에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돼 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무 조항이 있고 그 다음으로 그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으로 그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행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야 그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부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런 순서로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이고 형식적으로도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상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 위기에 이게 비호감도 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하는 그런 후보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르게 됐으니까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으로서 우리가 전부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다. 나타나 있는 지금 이 후보들보다도 우리가 뭐가 못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지도자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면 당신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 선거를 바라보고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표를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